문제 하나하나를 풀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풀었고 틀린 것은 왜 틀렸는지 분석하였습니다. 탐구의 경우 기출과 여러 모의고사를 풀면서 틀렸거나 헷갈렸던 개념을 따로 노트에 정리하여 취약한 점에 익숙해지기 위해 수능 전까지 노트를 보며 반복해서 학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부터 러셀 분당에서 공부하여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에 수시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황현민입니다. 결과를 기다리면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다행히 붙어가지고 매일매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재수했을 때는 혼자서 독서실 다니면서 공부했었는데 체계성이나 의지력, 정보력 등에서 독학재수의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입시를 할 때는 좀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고자 해서 조사를 하면서 러셀 학원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러셀의 철저한 관리가 저의 공부 습관을 잡아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선택했습니다. 특히 혼자 공부할 때는 핸드폰도 사용하고 딴짓을 많이 하며 집중하기 힘들었는데요. 러셀 분당은 바자관에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핸드폰을 반납하고 자습과 시간표대로 공부를 하면서 올바른 공부 습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5시간 정도 논술 공부를 했습니다. 우선 러셀 단과 수업 중 변준환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논술을 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3시간은 수업을 듣고 2시간은 선생님께서 내주셨던 독해 및 쓰기 숙제를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기출되었던 제시문 중 일부는 단순히 독해를 하면서 독해력을 키웠고 일부는 직접 써보면서 감각을 익혔습니다. 수능 2달 전부터는 변준환 선생님께서 준비해주신 모의문항을 풀었습니다. 특히 좋았던 것은 모의문항의 양인데 보통 8문제에서 9문제 정도를 매주 주셨습니다. 이 중 3문제는 수업 중에 풀고 나머지는 자습용이었습니다. 저는 자습용 문항 중 수리 문항 1문제와 제가 쓰는 대학에 필요한 문항 1~2문제 정도를 매주 추가적으로 풀었습니다. 특히 이전에 수리 논술을 준비한 적이 없기에 수리 문항을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논술 시험 직전에는 대학의 예시 답안과 채점 기준을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그 학교의 답안 작성 틀을 마련하면서 준비했고 그 결과 한양대 경제금융학부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합격한 한양대는 비록 최저 등급이 없지만 저는 사실 정시와 수시를 같이 준비했기 때문에 특정 과목에 집중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인 전략은 국어와 탐구를 통해 최저를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국어는 러셀 단과에서 강민철 선생님 수업을 들었고 탐구는 이다지 선생님의 인강을 들었습니다. 각각 선생님들이 모두 워낙 잘 가르쳐 주시고 수업과 교재가 모두 훌륭했기 때문에 우선 각각 선생님들의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어의 경우 여기에 매주 모의고사를 풀면서 답을 맞추기보다 푸는 과정에 집중했습니다. 문제 하나하나를 풀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풀었고 틀린 것은 왜 틀렸는지 분석하였습니다. 탐구의 경우 기출과 여러 모의고사를 풀면서 틀렸거나 헷갈렸던 개념을 따로 노트에 정리하여 취약한 점에 익숙해지기 위해 수능 전까지 노트를 보며 반복해서 학습했습니다. 저는 영어가 가장 약점이었습니다. 과거의 입시에서도 영어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영어라는 과목은 그냥 공부하기도 싫었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잘 안 되었고 이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마음 잡고 영어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우선 조정식 선생님의 단과 수업을 들었습니다. 영어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수업을 통해 영어 지문을 읽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또한 학습 자료를 통해 충분히 복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단과 수업에서 외우는 단어 외에 공부하면서 나왔던 모르는 단어를 정리하여 단어장을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외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과거보다 영어 성적이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바자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단과 수업 시간이 되면 그냥 층만 이동하면 돼서 이동 시간이 매우 절약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메가스터디의 유명 인강 선생님들의 수업을 러셀 분당에서 현강으로 수강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공부가 의지력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1년 내내 의지를 갖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재수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떨어질 때는 독서실에 늦게 가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딴짓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자관에서는 시간표대로 생활을 해야 하고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못하고 딴짓을 할 수 있는 사이트는 차단된 와이파이를 사용하여 공부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이 좋았습니다. 또한 저는 스탠딩 책상을 많이 애용하였는데 공부하다가 잠이 오는 순간에도 잠을 이겨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각종 모의고사를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퀄 모의고사, 메가대성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장영진 모의고사 등 혼자 공부해서는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모의고사를 풀어볼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이를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히고 시험 운영에 대해 테스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존재도 좋았습니다. 저의 담임 선생님은 윤여운 선생님이었는데 주기적으로 상담도 해주셨고 지나가다가 잠깐 만날 때도 격려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긴 수험 생활 동안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담임 선생님과 함께 싸운다는 것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매우 좋았습니다. 철저한 손소독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일단 학원에 등원하면 입실 전 필수적으로 손소독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식당에서도 식사 전 손소독을 해야 했고 잠시 외출하고 다시 바저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도 손소독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손소독 덕분에 많은 인원이 모임에도 코로나 없이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7에서 8월쯤 국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다른 과목은 공부를 하면서 내 실력이 느는 것이 느껴지는데 국어는 오히려 퇴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문제를 풀어도 잘 맞지 않았고 모의고사를 풀어도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부할 것도 많은데 시간은 없고 그런데 국어가 잘 안 되니까 많이 조급해지고 답답했습니다. 저는 우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어 공부의 양을 줄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국어를 붙잡고 있어도 집중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잘 안 풀리면서 멘탈적으로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국어 공부를 줄이고 다른 과목 공부를 늘렸습니다. 또한 과거에 풀었던 문제를 다시 보았습니다. 기출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익숙했던 문제를 보고 감을 다시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려웠던 순간을 이렇게 버티고 나니까 9월 모의고사에서는 다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슬럼프를 극복하였습니다. 우선 새롭게 입시를 시작한 여러분들의 결단을 정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막막하고 정말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그 길을 극복하고 꿈을 이뤄냈을 때 정말 큰 기쁨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어두운 시간 잘 이겨내시고 꼭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꿈, 원하시는 대학에 가실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